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기름값도 비싼데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저희 주유소에서 채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모처럼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의 반등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빨간불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자, 앞으로의 우리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머니트렌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떻게 앞으로의 시장 또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 꿀팁도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도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모처럼의 반등이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5% 오른 2,408.9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 키웠고요. 오후 2시쯤에는 2,423.4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9% 오른 778.3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전날 3.6%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5,408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은 2,335억 원, 외국인은 3,201억 원 팔아냈던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모두 들어와 줬는데요. 기관이 546억 원, 외국인은 908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개인은 1,317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때 반도체 신화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 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대표적인 관련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자, 원자재값 상승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서 당장 업황 반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시대에 저무는 걸까요? 자,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그중에서도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관련주는 주가가 저점 수준에 도달을 했고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 반전 가능성도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보다 더 험난한 반도체 관련주의 향방, 머니트렌드에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초의 통한을 딛고 30년 도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누리호의 성공 발사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1톤급 실용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자, 하지만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리호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4번 더 우주로 쏘아 올려지고요. 민간인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견인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자, 누리호 발사 성공이 우리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화요일입니다. 투자의 정수 이정수 파트너와 만나는 날이죠. 이정수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모처럼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오늘 반등이 다들 나왔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반등이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 네. 왜냐하면 반등이라는 거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게 누가 보더라도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코스피는 요만큼 움직였고요. 코스닥도 그렇게 차트는 안 봐도 됩니다. 어쨌든 코스닥도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뭐 올라가는 종목수가 많기는 했지만 다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약하다라는 부분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풀어나갈 거고요. 반도체가 특히나 약해요. 왜 약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유주 쪽 이쪽도 지금 유가가 제가 방송에서 이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유가 얘기도 좀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또 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빨간불을 켜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시원한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우리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힘들었던 장세, 정확하게 예측해 주신 분이 바로 이정수 파트너였고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정수 파트너와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삼성전자 계속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급망 업체들의 실적은 차츰 개선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여러분 보고서를 좀 믿는 거는 너무 옛날 방법이고요. 항상 여러분들 보고서 보고 수익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상향을 한다, 뭐 올라간다,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에서는 그런 좋은 얘기는 조심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많이 빠졌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뭐 반등을 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충분히 더 빠져야 이제 오히려 있잖아요. 급락을 하고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빠질 때에서 악재가 쏟아지면 증권사에서 안 좋은 얘기를 쏟아내면 오히려 그게 매수입니다. 근데 지금 괜히 좋은 얘기로 이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외국인들은 매도를 해요. 오늘도 삼성전자 많이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계속 수급이 꼬여져 있는 삼성전자. 도대체 이 부분이 언제쯤 빠지는 게 멈출지 일단은 그런 부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 일단은 뭐 지금 보고서에서 이제 반등을 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들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말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삼성전자 차트부터 보면서 흐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은 코스피 시총이 대략 셀 때는 우리나라 시장 강할 때에서는 1,800조 정도도 했었는데 지금 한 1,500조 정도로 다시 한번 회귀했을 거예요. 1,500조 정도에서 삼성전자가 대략 한 지금 50조 정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380조였거든요. 어쨌든 지금 350조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수를 움직이는데 똑같이 움직이죠, 지수랑.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주려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줘야 되는데 지금 수급을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은 이거 금액으로 따져서 이렇게 간 거고 수량으로 보더라도 360만 주를 던졌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100억을 던진 거예요. 어제도 2,500억, 그저께는 4,300억. 여기는 거의 6,000억 정도 던졌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는 규모가 오히려 얘네들은 더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받아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관과 금융투자는 자기네들 돈이 아닙니다. 다 여러 고객들의 그 펀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ELW라든지 뭐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자기네들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얘네들을 받는다 그래서 얘네들 매수한다 그래서 안심할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사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왼쪽에 보면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이거 이제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가지고 물타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 저점 깨지기 전에 거의 확실시하게 저점은 무조건 깨질 거다. 그러니까 반등 줄 때 혹은 뭐 반등도 뭐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손실이 적거나 아니면 최근에 샀던 사람들은 수익이 났을 때 팔아주거나 신규 매수를 공략할 사람들은 어차피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고 경기 하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성장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로 지금 빠져 있는 이 상황을 뭐 지금 미국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게 안 잡힙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서는 CPI 지수 다시 봐야 되겠지만 쉽게 아마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이제 5번 남았거든요. 올해 내내 계속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래요. 계속.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일단 원래는 3.8%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4%대에서 지금 7%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정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IT 기업이라는 성장주들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이제 7월 달서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 반등을 줄 때 현금화 대응을 잘 해놓는 게 이게 정말로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게 아마 실적 발표 2분기 보면 아마 여러분들 한숨이 절로 나올 거예요. 정말 어쨌든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지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도 제가 삼성전자가 이게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꾸 파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에 얘기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경기 침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실적들이 안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램 가격도 이제 떨어질 거고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줬는데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서는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제 목표 가격도 하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인텔이 이제 지원을 하는 DDR5를 지원하는 이제 서버용 인텔 그 PC 이름이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이제 CPU인데 차세대 서버용 CPU입니다. 근데 이 CPU가 워낙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인텔에서 일정을 변경을 했어요. 원래는 올해 정도 나오려고 했는데 올해 안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면 내놨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고 경기 침체가 되면 누가 사겠어요? 마찬가지 지금 스마트폰도 지금 그래서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등등등등. 그래서 지금 차세대 CPU를 인텔에서 내놓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DDR5를 장착을 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그런 이제 CPU를 생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한다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도 몰라. 내년에 경기 더 안 좋아지면 그거 안 나오겠죠. 내후년에 뭐 이쯤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DDR5로 어떻게든 지금의 시장을 팔로를 어떻게 한번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그러진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무조건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 얘네들이 이 CPU 안 내놓는구나. 그러면 DDR5로 얘네들이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나 하면 이쪽으로 교체가 되니까 이 DDR5 관련주들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얘네들이 아마 그 정보를 먼저 입수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매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더니 뭐 스마트폰 수요 부진도 있지만 지금 삼성이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디램에서 점유율이 높았는데 제가 지난주에서 여기서 얘기했나 저쪽에서 얘기했나 어쨌든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그 인텔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HBM3 이게 이제 4세대 제품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HBM 이 제품을 계속 개발해 왔는데요. 이걸 지금 HBM3라고 해갖고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개발한 것과 양산이 시작된 것과 틀립니다. 양산이 됐다는 얘기는 그 불량률들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미 벌써 HBM3,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샘플에 대한 성능 평가를 맞추고 이제 3분기서부터 출시할 예정인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거기에 HBM3,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그 디램 반도체를 결합을 시켜갖고 제품을 내놓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결합해서 어디에다 쓰일 거냐면 가속 컴퓨팅.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를 좀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하는 뭐 내용은 이래요. 뭐 데이터 병렬을 처리해서 속도를 대폭 개선하는 컴퓨팅 방식이다. 그래서 빠른 연산 속도를 갖춘 GPU.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또 뭐 이제 만약에 코인 시장이 또 좋게 되면 또 그쪽으로 또 다 몰리겠죠. 이 GPU가. 어쨌든 AI라든지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에 쓰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쓰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I 기반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하이닉스의 D램이 쓰일 건데, DDR 램이 쓰일 건데, 이게 속도가 1초에 163편, 그러니까 최대 819기가바이트의 속도를 내는 엄청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이거를 손을 벌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하이닉스한테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기업이 이제 가져가는 건 좀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을 볼 때에서는 스마트폰도 부진이고 거기다가 D램도 이제 부진을 할 거고 거기다가 지금 4나노 이하에서 파운드리도 지금 부진이죠. 불량률 때문에 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 갖고 DDR5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쓰겠다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면 제품이 안 나오니까. 뭐 제품이 나와야 거기다 붙여서 팔 텐데 컴퓨터도 잘 안 팔려요,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D램 가격도 떨어질 거니까 온통 다 악재입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도 악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수급이 왜 자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느냐?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컴퓨터가 안 팔릴 거고 스마트폰도 안 팔릴 거고 D램 가격은 떨어질 거고 온통 악재로 지금 주가를 내리 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거를 알고 계속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갈 호재가 없어요, 지금. 수급도 꼬였죠. 차트도 망가졌죠. 뭐 좋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 뭐 올라갈 텐데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실적 나오면 계속 쇼크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손절을 하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지금은 사는 게 아니에요. 쇼크 얘기 나오면서 정말 주가가 충격을 받고 계속 떨어지고 안 좋은 얘기가 팽배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은 물타기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할 때 그때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외인들의 매수세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 D램 가격도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삼성전자 주가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수혜주들은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온칩스 오늘은 뭐 물론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로봇 관련주 비롯해서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지는 중소형 장비주들 수혜를 입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로봇 관련주 최근 움직였던 건 다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움직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좋아야 움직일 텐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 뭐 로봇 살 돈은 없죠, 사람들이. 로봇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쌀 가격도 많이 이제 막 비싸질 거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잠깐 움직였던 테마를 본다를 때서는 지금은 가격이 비싸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처럼 잠깐 움직였다가 없어질 섹터는 아닌데 로봇 관련주를 이제 한번 빠지고 다시 움직일 때에서는 가려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로봇 관련주는 진짜 기술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현대차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고 막 춤도 추고 덤블링도 하고 정말 운동선수처럼 뛰어다니고 균형도 잡고 뭐 그런 정도의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그 로봇팔 정도 그냥 이렇게 자동화하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물론 뭐 기능은 더 좋아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터미널 같은 로봇이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던 그리고 저도 쓰고 있지만 집에 있는 그 로봇 청소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꿈을 가지고 걔네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진짜로 로봇이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뭔가 위험한 현장에 투입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짐 같은 것도 자동으로 옮기고 실제로 그런 이제 제품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는 가려야 되고요. 그러면은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보면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그 다음에 반도체 재료 장비주 쪽인 후성 정도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거 제일 만만해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자 일단은 시장이 좋지를 않아요. 좋지를 않기 때문에 주가가 자 코스피입니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싸게 사야 돼요. 왜냐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저녁에 미국 시험 선물이 좋아요. 1.3%인데 근데 3%에서 5% 강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떨어져요. 어쨌든 강하게 움직이면 잠깐은 반등을 주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뭐 코스닥, 코스피,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도 잠깐은 반등을 주겠지만 그 반등 준다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서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잠깐 반등 주면 단타 쳐야 돼, 단타. 단타 쳐야 되고
다시 또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떨어질 때에서 많이 떨어지면 사야 돼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올라갔던 종목이고 주성엔지니어링은 제가 이거를 5,800원인가 7,000원대인가 하여튼 자주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떠 있죠. 이제 드디어 빠지죠. 이제 드디어 빠지는 건데 한참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주 쪽인데 만약에 IT 쪽을 본다.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이 한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거를 밑에서 주워가는 거예요. 지금 17,300원이죠. 거의 반토막 정도 나와야 돼. 아직 고점에 2만원서부터 봤던 사람들은 딱 반토막인데 지금 17,300원이니까 그러니까 한참 더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IT 반도체를 본다. 그쪽을 사고 싶다 그러면 한참 더 떨어져야지 좀 안전한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후성 같은 경우도 이것도 4,800원, 5,000원대에서 많이 추천했던 종목인데 가장 마지막으로 추천했던 게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 그러니까 재작년에 여기서 바닥에서 한참 많이 추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고 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마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종목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지금 저는 이 가격에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2차 전지 전해질부터 해가지고 뭐 탄소 배출권 등등 해서 이제 불화수소 뭐 등등등등 반도체 재료 장비 위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목이 싸게 떨어지고 얘도 마찬가지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좀 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런 종목들이 왜 떨어지기를 기다리냐라고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지금 IT 섹터가 좋지를 않아요. 흐름이. 계속 미국은 올해 내내 계속 금리를 올린다 그러죠. 그러면 움직이는 건 인플레이션 수혜주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도 그럼 지금 싼 거냐? 아니야, 안 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이 다 떨어지면 사는데 지금 물어본 게 지금 그나마 이제 반도체 장비주를 보신다고 한다라 그러면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이슈에서 사지를 말고 이게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진 다음에 이 좋은 종목들이 아주 그냥 너저분해질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10,000원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그때에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안 들어오면. 일단은 시장을 보세요. 시장이 갑자기 2,800을 돌파하고 3,000을 돌파하면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말을 바꿔서 지수가 3,000을 가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살아났으니까 삼성전자 갑자기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럴 일이 없거든요. 거의 이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면요. 외국인들이 왜 저렇게 맨날 팔아대는지 나중에 한 6개월, 1년 지나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 요 얘기는 나중에 6개월, 1년 뒤에 여러분 까먹겠지만 제가 아마 그 얘기를 요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T 섹터들은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후성과 주성엔진이 나중에 6개월, 1년 뒤에 정말 10,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방송을 보면서 그때 이종 전문가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얘기했는데 진짜 내려오긴 내려오는구나. 그럼 거기서 사야 되는데 거기서는 대부분 물려갖고 현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포에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정도 내려오면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주워 담으면 좋은데 지금 당장 내려오는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오늘 미국 시장,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뭐 후성도 반등 나오고 주성인도 반등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물리는 거거든요. 단타를 쳐야 돼요. 지금 당장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단타 매수를 뭐 얘네들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을 단타 매수해서 먹고 팔 준비를 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반도체 업황의 큰 흐름을 봤을 때에서는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하지 않고 다시 제로 금리로 간다라 그러면은 아니면 또 뭐 돈을 또 부양책을 펴가지고 뭐 또 1,000조를 또 푼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쌀 가격이 진짜로 100만 원, 200만 원 갈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럼 풀 수도 없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풀어놓으면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럴 방법도 지금 쓸 수가 없고. 그럼 뻔하잖아요. 그러면 IT 섹터들 다 죽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싸니까 사지 말고 나중에 쌀 때 사는 게 안전해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뭐 이게 나빠서 이게 제가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면서 길게 봤을 때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로봇주라던가 중소형 장비주들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인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이런 꿈마저도 좀 갉아먹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종목을 가려내야 할 텐데 후성, 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좋겠고 역시 조금 더 눌렸을 때 공략 타점을 잡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가 여러분이 망하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요. 시장에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도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누리호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두 번째 도전만에 성공적으로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의 새 역사를 쓰게 된 건데 자, 오늘 우주 산업 관련주 이야기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누리호 발사 성공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참 우리나라가 기술이 너무 좋아요. 네. 항상 느끼지만 다른 나라들이 10년 걸릴 거 진짜로 정말 그 피땀 흘린 노력과 정말 우리나라 사람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러는 거 보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이제 기술진들이라든지 한국인들의 그 저력과 그 잠재 능력을 보고 맨날 놀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탑을 달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몇 개국 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7번째라고 했었나요? 어쨌든 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독자 기술로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형 발사체 그동안에서는 이제 러시아제 로켓만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산 거죠. 빌린 게 아니고 사가지고 그거 장착을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국내 기술 하나씩 했었던 부분인데 드디어 이제 독자 기술로 이제 만들어냈고 그러면 우주항공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산 쪽이라든지 왜냐면 로켓은 많이 쓰이니까요. 이 엔진이라는 분야는 뭐 미사일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항공 우주 분야의 로켓에도 쓰이고 아니면 비행기 엔진에도 쓰이고 여러 분야에 쓰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로켓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이제 쏘아 올리겠다라고 그러면은 그 팔면 되죠, 그렇죠? 팔면은 이것도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얼마인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예전에 그 가격을 뉴스에서 들었을 때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들었는데 가격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거 나로 때 그때에서도 굉장히 좀 비싸게 그 러시아제 엔진을 산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도 이제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그 실적을 낼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단 호재로는 봐요. 근데 주가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해서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좀 이따가 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뉴스로 인해서 그러면은 주가가 내일 급등을 할 거냐? 사실 좀 복불복이긴 합니다. 근데 과거 그 나로 때 이슈를 보게 되면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동안에서도 그런 이제 우주 발사체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전에 움직여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전에 막 움직이다가 결국은 다 재료 소멸로 막 빠지고 그랬는데 지난번 나로 때에서도 제 기억에서는 뉴스에서 그 실시간 그 화면에서 그 가스 충전할 때에서 무슨 기업이 이렇게 플랜카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기업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야, 그 기업 내일 급등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갖고 다들 물렸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게시판을 봤을 때 대부분 재료 소멸로 빠지는데 주식은 뭐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이제 새 시대를 열었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트를 이따가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발사 성공이기는 합니다만 재료 자체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멸될 만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자, 우주항공산업 중장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요. 근데 오늘 그 4시인가 발사를 했죠? 네. 정확하게 저도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나서 딱 틀었는데 이미 발사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실시간을 보질 못했는데 어쨌든 발사를 하고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 봤는데 혹시 아나운서는 실시간을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실패했던 1차 발사도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때는 이제 네. 46초 엔진 연소가 46초 전에 끝나가지고 이제 제가 46초의 통한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브리핑에서. 그렇죠. 이게 순식간에 결정이 나더라고요. 네. 저번에 이제 실패했을 때, 근데 저는 그때 실패할 때에서도 야, 저 정도면은 조만간에 성공하겠구나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잠수함도 못 만들던 시절에서 잠수함도 만들어내고 뭐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뭐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만들면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항공모함도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 우주 발사체 이번에 우주선 이거 로켓 같은 경우도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여서 그렇지 당연히 만들어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잘 만들어내서 저는 오늘 보면서 일단 저도 감격을 하고 참 좋아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과거에 이게 이제 그 삼성테크인에서 이제 하나테크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름이 바뀐 건데요. 주가가 일단은 좋아요. 좋은데 많이 올라갔다가 참 신기하게도 고점을 주고 나서 대부분 지금 이런 그 누리호 관련주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이미 앞에서 재료 소멸처럼 이제 빠져 있는데 다 빠지진 않을 겁니다. 중간에 뭐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일단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요것도 보면은 최근에 고점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먼저 미리 조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AP위성도 그 이슈 때문에 고점에서 이게 미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슈 때문에 먼저 올라갔다가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먼저 떨어졌는데 일단 주가가 일단 먼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비츠로테크 이것도 우주항공 관련주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미리 떨어졌고 한양디지텍 얘도 고점에서 좀 미리 떨어졌고 그리고 한양 ENG 얘도 지금 고점에서 미리 떨어졌죠. 다 비슷해요. 세트렉 I 이것도 마찬가지. 참 다들 쌍둥이처럼 최근 고점에서 미리 떨어졌는데 지금 빠질 만큼 빠졌고 제가 볼 때는 재료 소멸로 원래는 떨어져야 돼요. 원래 떨어졌는데 미리 먼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물량들을 어떻게든 간에 세력들은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일단은 별일이 없어야 돼요. 급락이 없다면 내일 좀 반등을 줄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반등을 줄 때 잘 팔아야 됩니다. 얘기했지만 뭐 내일도 누리호 2 발사하고 누리호 3 발사하고 매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발사하는 이슈가 있으면 그러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 발사하려면 돈도 무지하게 들고 그리고 계속 쏘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했으니까 또 한동안 또 잠잠하겠죠. 뉴스도 안 나올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면 언제 샀지? 그냥 사람들이 기억 속에만 있고 뉴스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계속 힘을 받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파시면 되고 일단 반등 주면 일단 매도를 잘 하시면 되고 그래도 그나마 장기적으로 보겠다라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나 한국항공우주가 있죠. 요런 애들이 많이 빠지면 이런 애들이 많이 빠지면 이쪽은 좋아요. 다른 애들은 기억에서 지우시고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한국항공우주나 아니면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많이 떨어지면 요런 애들 죽는 거는 저는 왜냐면 방산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반도체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볼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 많이 빠지면 그때는 담아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고, 자 지금 보면 관련주들 사이에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AP위성이라던가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 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 지금 로이터 통신이 이번 누리호 발사를 6G와 굉장히 긴밀하게 바라보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6G 관련주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장비주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글쎄요. 통신장비주들은 그냥 일단 오늘 차별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현대중공업, 왜냐면 누리호 발사체에서 그 옆에 있는 타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현대중공업에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였나 이게 싶을 텐데 아닙니다. 오늘 네. 대부분 조선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얘도 원래 좋았어요. 오늘 보면은 대우조선해양 9%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오늘 6.4% 오늘 그렇게 종목도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삼성전자 봐봐요. 지금 삼성전자 뭐 하고 있는지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움직임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뭐 코스닥에서 뭐 조금 움직이는 애들 뭐 몇몇 애들 뭐 게임주들 몇몇 움직이는 애들 있고 뭐 그러는데
대형주 쪽은 뭐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조선주는 오늘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왜 강했나 뉴스를 봤는데 뭐 별건 없고요. 그냥 뭐 LNG선 뭐 이런 이제 앞으로 뭐 업황이 뭐 좋아질 거니 어쩌니 뭐 수주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뉴스들인데 근데 이 지금 원가가 지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배는 몇 년 전, 수년 전에 이미 계약을 해놓고 그때 가격으로 계약을 해놨는데 그 가격으로 지금 배를 철강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갖고 조립해서 만들어 보니까 적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주를 따놨던 것들이 지금 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도 힘들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얼토당토하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 얘기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경기 이제 침체로 가고 있고 과거에 그런 적이 경기 침체로 가니까 배를 받기로 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일부는 돈을 주고 나중에서는 배를 안 받아갑니다. 배를 안 받아가요. 왜? 경기 침체로 떨어지고 있고 이제 물동량들도 없고 배를 쓸 일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어서 쟤네들도 애물 던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8천억짜리 배면은 뭐 2천억, 3천억 보내놓고 나중 5천억 그냥 안 줘요. 그리고 배를 포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과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은 조선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도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거기다 경기도 하강이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조선주들 올라가는 게 진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조선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움직인 것 같고 그 지금 우주바세체가 움직여갖고 거기 옆에 타워에 현대중공업 써 있어갖고 그걸로 움직인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독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통신장 비유주 같은 경우들은 장이 좋으면 원래 갔을 텐데요. 장이 굉장히 좋거나 그러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많이 빠졌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경기도 하강한다 그러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죠. 지금 5G가 움직여야 되는데 5G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6G로 움직인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갈 거냐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6G가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선점하고 매수를 들어간다 이 부분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을 주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6G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통신장비도 움직이고 반도체도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에서 천천히 나중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중공업은 조선주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통신장비, 특히 6G 관련주의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확인을 하고 차차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두 가지 짚어봤는데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삼성전자 이야기 그리고 누리호 이야기까지 짚어드렸고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정유화학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0.2% 하락하는 흐름 나와줬네요. 네, 오늘은 머니 섹터로 정유화학주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서도 몇 번 정유화학주가 움직여갖고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방송에서 여기는 아니었고 이제 아침 방송과 뭐 여기저기에서 그 유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정유주 화학주들 갖고 있는 분들 상담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유가 차트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120달러 쪽에서 지금 107달러 쪽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떨어지기 전에 제가 아마 이때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6월 14일 날 화요일 하면 오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지나고 나서 본 거니까 아마 수요일쯤에서 얘기했거나 아니면 뭐 월요일쯤에서 얘기했거나 어쨌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베네수엘라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죠. 베네수엘라 하니까 그러니까 독재 국가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석유 수출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경제 제재를 하고 막아버렸는데 지금 러시아가 절해버리니까
산유국 2위인 러시아가 그래 버리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폭등하니까 경기가 뭐 안 좋아지고 뭐하고 막 지금 막 금리 올리고 있고 막 안 좋은 걸로 계속 퍼지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유가를 떨어뜨려야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는데 이 유가가 너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열심히 지금 기름을 사상 최대로 많이 퍼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역부족이에요. 혼자 이걸 감당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동에 가갖고 사우디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뉴스를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유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로 조정받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조정받다 다시 또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이슈로 지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독재 정권이라서 원래는 취급도 안 했었는데 지금 다시 관계를 새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5월 달에서 나오더니 지금 풀어줬습니다. 일부는 이제 수출할 수 있게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베네수엘라도 과거에 기름을 많이 수출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이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이제 기름을 퍼올릴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이제 고삐를 풀어주니까 유가가 하향 안전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혹은 지지난주에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었는데 그 흐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유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정유사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여기저기에서 그 앱을 통해서 가격을 봤는데 그냥 2,200원이더라고요. 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왜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한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머니 섹터로 가지고 나온 건데요.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경기가 이제 화랑장이 되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중국이 그 봉쇄를 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경기 침체가 얘기를 덮어버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은 공장이 안 돌고 그렇죠? 생산을 안 하고 그래 버리면은 기름을 안 쓰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로 떨어지게 되면은 또 유가 하락도 나온다 그래갖고 우려감 때문에 좀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러면 또 얘기가 또 하나가 나온 게 이건 오늘인가 어젠가 이거 나온 건데 원유 채굴 장비 수주가 증가를 했대요. 근데 저는 이걸로 여태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얼토당토도 않는 이상한 이슈를 붙여가지고 유가를 떨어뜨리는데 근데 원유 채굴 장비가 그러니까 채굴 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름을 많이 퍼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이런 뉴스로 한번 유가가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가를 떨어뜨리고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별의별 핑계를 대가지고 유가를 지금 떨어뜨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의도하고 유가를 조금 안정세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미가 보여서 정유주 화학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차익 실현 잘 하시고 조정받으면 다시 또 싸게 사면 돼요. 그래서 유가가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저는 반등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유가는 좀 악재 때문에 좀 하향 안정세. 어쨌든 간에 뭐 정유주들 떨어지면은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 그것도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름값 때문에 힘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다행히 원유 가격은 최고가를 향해서 치솟다가 다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흐름 이정수 파트너는 이미 이전에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혹시나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상황에 따라서 잘 대응해 보셔라라는 말씀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섹터 정유화학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머니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 심택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심택 오늘 흐름도 볼까요? 1.68% 상승이 나왔고요. 39,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심택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자 심택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갔고 얘는 이제 PCB 관련주 쪽입니다. PCB 관련주 쪽이라서 반도체 섹터, IT 섹터인데 그래서 지금 IT가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고 뭐 이게 IT 섹터가 지금 성장주로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안 좋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점점 안 좋게 얘기하고 실적도 점점 안 좋아질 거다. 이게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고 있질 않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만 들릴 거예요. 기술주들, 성장주들 지금 경기 하강 때문에 둔화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2분기도 안 좋고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도 안 좋고 내년은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로 이제 공포로 이제 흔들릴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택도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애들이 나중에 조정을 세게 받으면 이런 애들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비싸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바닥에서 지금 700% 가까이가 올라온 종목이니까 굳이 이 가격 주고 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통신, 예, 통신에도 들어갑니다. 통신기기용에 들어가는 이제 PCB, 그러니까 FPCB는 플렉서블이라 갖고 휘어지는 기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판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냥 PCB 관련주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그 반도체, 그러니까 D램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용 PCG 패키징 기판, 기판이에요, 기판. 그러니까 PCB 패키징 기판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워낙 많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지게 되면 이 반도체도 다시 꿈틀거리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서부터 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하나마이크론도 많이 올라갔고 심텍도 많이 올라갔고 뭐 다 올라갔죠. 뭐 웬만한 애들은 주성엔지니어도 아까 봤지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꿈을 안고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경기 하강에 이제 악재를 딛고 쭉 빠지면, 그래서 기름기 쫙 빠지면서 쭉 떨어지면 바닥에서 지금 쭉 내려올 때 사면 되는데 지금 차트로 봐서는 지금 가격은 비싸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자리로 내려오면, 그래서 매수 가격은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9,400원이니까 거의 4만 원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4만 원짜리가 10,000원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74%가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안 사면 되죠. 올해 안에는 안 떨어질 거예요.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돼야 10,000원으로 내려갈 텐데, 그래서 저는 좋은 종목이 싸게 내려오면 주워 담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설마 5만 원에 샀겠어요?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은 2만 원, 15,000원 이런 데 수익 많이 내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익 났으면 좀 파시면 되고요. 뭐 설사 정말 이게 많이 올라가지 몰라갖고 5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6월 2일 날에 제가 현금화대행 하라 그랬죠. 그때에서 현금화대행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반등 줄 때는 뭐 잘 이렇게 45,000원 반등 주라도 빨리 나오신 게 나아요. 이게 점점 떨어지게 되면 손실만 점점 커질 텐데, 어쨌든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질 모양인 거 보니까 지금도 접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많이 빠졌다고 싸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반등 줄 때 안 팔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잠깐 반등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3만 원, 아유 비싸요. 2만 원 비쌉니다. 10,000원 정도에서 매수 가격 10,000원인데 올해는 안 내려올 것 같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서 10,000원 정도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39,000원을 얘기한 거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 아프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라도 파시라는 의미로 그냥 39,000원을 얘기한 거지, 10,000원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15,000원만 올라가도 수익이 50%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사갖고 15,000원에 팔면 50% 수익인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어쨌든 그냥 목표 가격 39,000원은 그냥 예의상 써놓은 거니까 너무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손절 가격은 10,000원에 사게 되면 5,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심택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종수 파트너님 주말에 굉장히 바쁘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대구 강연회하고 부산 강연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부산을 갈 건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시장을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부분에서 현금화 대응이 잘 되어 있다면 제가 분명히 기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연회 주제 자체가 이제 그런 이제 주제예요. 급락장 뒤엔 이제 대박이다라는, 대박 찬스의 기회라는 요런 이제 대박 기회의 장에서 잘 잡아야 되는데, 아직 시장이 약합니다. 근데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쯤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 방향이 대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해요. 지금은 뭐 반등 줘도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미국 시장 오늘 뭐 선물 지수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3% 5% 강하게 안 올라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번 주 주말쯤 되면은, 그때쯤이면 뭔가 여러분들한테 느낌적인 느낌으로 시장에 대한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대구 부산 KTX 연결돼 있는 그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그런 쪽이라면 KTX만 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갖고
도움 많이 받으시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강연회를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의 대구 그리고 부산 강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머니트렌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